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한 달 새 은행 가계대출이 9조 원 이상 불어나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은행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대출 억제 체계, 실수요자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유수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은행권의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사이 약 9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7월보다 약 8조 2천억 원 늘면서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직접 대출 관리에 대해 은행권을 압박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은행들은 초강수를 뒀습니다. 주택을 하나라도 보유했다면 수도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나선 겁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축소하거나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대출해서 집을 사라고 권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쪼이고 은행만 지금 배가 불렀습니다. 문제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대출 규정으로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나친 개입으로 혼란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은행들은 서둘러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심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최근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유럽 진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일단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이 목표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200km 떨어진 두코바니 지역입니다. 체코 정부는 이곳에 대형 원전 2기를 새롭게 건설합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24조 원. 15년 전 20조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설비 공사, 기기 설치, 각종 인프라 건설 등 시공 전반을 맡게 됩니다. 최종 계약은 2025년 3월 체결할 예정이며 203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대우건설은 원자력 사업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세계 원전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에너지 안보 위기로 앞다투어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유럽 시장과 UAE 등 중동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체코 원전 수주 쾌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현대건설은 유럽 원전 시장 공략 확대를 위해 불가리아를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올해 2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 공사에 입찰 자격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22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올 하반기 설계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에서의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플루어, 뉴스케일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3개사와 루마니아 SMR 사업의 기본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유럽 원전 시장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충격을 받은 벤츠와 달리 이 수입차 업계 최초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BMW가 전기차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S, LG그룹과 손잡고 서울 도심에
BMW 그룹 중 세계 최초로 라운지형 급속 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야외 주차칸에 차를 세우고 충전기를 결합한 뒤 호텔 라운지처럼 꾸며진 실내로 들어갑니다. BMW와 미니의 한정 에디션 모델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BMW 그룹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라운지형 급속 충전소입니다. BMW 차징 허브 라운지는 BMW 그룹 내 최초로 선보이는 브랜드 복합 충전소로 전 세계 BMW에서 한국에 최초로 오픈하는 공간입니다. 시설 구축과 충전 서비스 운영은 GS 차지비, 라운지 운영은 파르나스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급속 충전기 제작 및 라운지 내 전자제품은 LG전자와 함께했습니다. 일단 배터리 관련 사고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지만 완성차 업계는 짧은 숨고르기 시간을 가진 뒤 다시금 전기차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최대 5억 원을 보상하겠다는 KG 모빌리티와 전기차 고객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무기한 제공하겠다고 밝힌 볼보코리아, 벤츠코리아는 자사 브랜드 전기차 소유자 모두에게 30만 원 상당의 충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BMW 코리아는 배터리 화재 위험 외에도 급한 순간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충전 시설 확충에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600기 충전기를 설치한 BMW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2,100기의 충전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BMW 코리아가 글로벌 본사의 건의에 개설된 BMW 차징 허브 라운지는 타사의 전기차 소유주도 편의 방문해 충전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촉을 위한 단순 마케팅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BMW에 스며들 수 있도록 꾸려진 브랜드 거점입니다. BMW 오너는 커넥터를 차량에 연결하는 순간 별도의 과정 없이 충전이 시작되는 플러그앤 차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전력과 함께 개발한 플러그앤 차지 서비스 시작을 이곳에서 알린 BMW 코리아는 LG전자와 로봇 자동 충전기 공동 개발에도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투자 관련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 또한 민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남은 3개월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삼성증권의 투자정보팀장을 만났는데 자, 여기서는 바이오, 방산, 조선을 꼽았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올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특정 섹터가 주식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이런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반도체 섹터들은 수익률 하위권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은 AI 반도체가 주도를 했던 섹터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엔비디아도 올해 연 고점을 찍은 게 이제 6월 중순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이게 우리 증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최근에 이 섹터 주도 섹터와 업종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업종을 다각화해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유망업종으로 바이오를 꼽았습니다.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미국 대선에서 양 후보 모두 바이오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과 조선도 주목할 만한 업종입니다. 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국방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처럼 가성비 좋은 무기체계 도입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은 그동안 이제 내수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던 구도였거든요. 이게 새로운 또 수출주로 변모가 되는 과정에 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 수주가 그동안 이제 일감을 많이 좀 쌓아놓지 못했는데 이 저가 수주 다 지나가고 나서 최근에 이제 성과를 보면은 2007년, 2008년 이 슈퍼사이클 정도로 지금 성과가 올라가 있거든요. 또 현재 우리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요, 쌀 때 사셔가지고 비싸게 파시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500선은 약간 적어도 비싼 영역은 아니다. 싼 영역에 있는 주식을 사서 상대적으로 좀 제 값을 받아갈 때 파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경기 침체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두려움을 갖기보단 저평가된 주식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게 신성진 팀장의 조언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금리 인하 수혜 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채권 역시 금리 등락에 따라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채권 투자 시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할까요? 한상현 기자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채권개미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말 3조 원에서 지난 7월 3조 4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윤여산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이달 채권금리 상승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25bp 인하를 하고 우리도 10월 달까지 부동산 가격이나 뭐 이런 게 좀 안정세가 나타나야 올해 한 번 정도밖에 인하를 못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그런 기대들 되돌리면서 다시 채권 시장 진입할 수 있는 뭐 좀 전술적으로 금리가 반등하는 구간, 요 기회를 좀 잘 활용하자라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발행자 신용이나 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을 예상하기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 어떻게 접근할 거냐? 내가 이자 수취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장기 예금을 가입할 거냐는 관점과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금융시장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거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안전한 자산인 채권을 편입하겠다. 그 두 가지 관점으로 포인트를 놓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저희 회사의 슈퍼 365라고 개인들이 채권 투자에 접근할 때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성이나 수익성을 감안해서 채권들을 포트폴리오 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 대비 약 43조 원 높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국채 발행량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까지 금리가 엄청 급락할 거라 보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 관점을 본다고 하면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들 같은 거 요게 국채 발행량이 늘어서 오히려 그런 쪽에 개인 투자를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금융감독원은 미국 장기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 배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대표적인 대체 투자로 꼽히는 리츠도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리츠를 선별할 때 어떤 점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한상현 기자입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리츠 투자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리츠협회는 내년에 자산 규모 150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만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글로벌 리츠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또 최근에는 이제 거의 뭐 확실시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리츠도 관심을 받고 계속 주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국내 리츠는 조금 더 더딘 측면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시설과 데이터 센터 관련 리츠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 그중에서도 시니어 하우징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이 두 개의 부동산이 공급이 계속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츠를 고를 때 단순히 배당률만 보지 말고 해당 리츠가 보유한 자산군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조건 배당률로 비교할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큼 건전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임대료가 잘 수취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츠들이 보유한 자산이 지금 어떤지 그 가격 추이나 최근에 뭐 상황 이런 걸 좀 더 파악한다면 좀 더 투자 기회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지노맥 컴퍼니가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를 런칭한 지
3년 만에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15개국에 진출했습니다. 자, 올해 작년 대비 4배 성장한 100억 원대 매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 15개국에 진출하며 높아지는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유럽에서 CPNP라고 해서 유럽에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인허가를 획득을 해서 동유럽, 서유럽 쪽으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지노맨 컴퍼니의 유이크가 공략한 포인트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콜라겐, 시카, 비건 등 세분화된 뷰티 라인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피부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기초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인간 피부에서 요리한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가장 트러블이 없이 안전하게 피부에 안착할 수 있다. 향이 사실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데 저희 전 제품에는 향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K-뷰티가 큰 인기인 동남아 시장과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선 제품, 미세먼지를 케어할 수 있는 폼 클렌징을 메인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백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올해 한 4배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유럽 쪽으로 좀 시장을 확대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김포 원도심에 3천 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 공원을 품은 형태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역세권 입지까지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원을 둘러싸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북변 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3,058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 초역세권 입지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부터 103제곱미터까지 총 15개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2,116가구, 이 중 1,150가구가 전용 59제곱미터 소형 평형으로 공급됩니다. 단지 중심 반경 1.5km 내 15년차 미만 기입주 아파트는 약 7,500여 가구인데 59제곱미터 소형 평형은 650여 가구로 8%에 불과합니다. 공급 희소성에 더해 최근 분양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형 평형을 찾는 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소득자, 그리고 다운사이징 수요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 이하 평형 구성이 1,200여 세대에 가까워 관심 소유자들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도심에 들어서는 역세권 아파트다 보니 신축 갈아타기 수요자들도 여럿 몰렸습니다. 지금 고촌에 살고 있는데 여기 준공 다 될 때쯤이면 또 다른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게 좋아 보이고 또 역세권이기도 해서 소형 평형임에도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췄고 복도에는 청소도구와 생활용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방엔 드레스룸까지 확보했습니다. 전용 76제곱미터 틈새 평형도 인기입니다.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가격에선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30평대에 같이 들어가는 84나 90이랑 느낌은 또 괜찮아서 큰 욕심 안 내면 실력도 정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도심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안마 의자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목과 허리 디스크 치료는 물론 경추와 골반까지 교정 가능한 의료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판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세 교정 의료기기 메디컬 파워입니다. 바디프렌드가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의료기기 안마의자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메디컬 파라오는 기존 메디컬 팬텀을 업그레이드한 후속작으로 경추 고정과 골반 고정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디스크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을 치료하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지성규 바디프렌드 대표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로봇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바디프렌드의 기술 진보를 통한 헬스케어 로봇 기술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 헬스케어 로봇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메디컬 파라오는 식품의약 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로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품 내부에 탑재된 6개의 에어백 교정 장치와 XD 프로 모드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척추를 견인하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또 마사지 강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온열 기능은 등과 종아리, 발바닥까지 적용돼 최대 55도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신제품을 통해 연간 24,000대의 판매와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 차은우를 신규 앰버서더로 기용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브랜드 이미지 변신과 다양한 연령층을 모두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많이 쓰실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마사지 기기들을 바디프렌드를 포함해서 우리 MZ 세대들, 또 젊은 세대층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도 가지고 실제로 구매도 하시고 계십니다. 바디프렌드는 이번 제품을 통해 헬스케어 로봇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AI 기반 헬스케어 기기 개발에도 투자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꾀한다는 입장입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고성능 스포츠카 포르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좋아할 뉴스입니다. 자, 김홍모 기자가 레이싱 트랙에서 911, 박스터, 마칸 등 포르쉐의 대표 모델들을 한데 모아서 타봤습니다. 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같이 보시죠. 귓가를 날카롭게 스치는 풍전음과 등 뒤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엔진음. 단순히 목적지를 향한 이동수단이 아닌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자동차라고 말하는 듯한 포르쉐의 SUV, 전기차, 투도 스포츠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일에서 공수한 25가지 차종의 성격에 맞춰 핸들링, 슬라럼, 브레이킹 테스트 세션으로 구분해 체험할 수 있는 포르쉐 월드 로드쇼. Today is not only about showcasing what we've built, but also understanding how we've evolved as a brand over time. With each passing year, we strive to improve better technology, better performance, and ultimately a better driving experience for our Porsche enthusiasts around the world. 시승할 차의 특장점과 서킷 주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처음 운전석에 앉아본 모델 또한 국내 출시 예정 모델인 전기차 마칸이었습니다. 포르쉐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과 함께 이른바 칸 형제 중 둘째인 마칸은 일반 모델과 터보 모델로 나뉩니다. 런치 컨트롤 작동 시 마칸4는 408마력, 마칸 터보는 639마력의 오버부스트 출력을 발휘하며 제로 빼기 마칸4는 5.2초, 마칸 터보는 3.3초입니다. 운전자의 시야각에 맞춰 곡선으로 이뤄진 계기판과 더불어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길게 이어져 보조석에 앉은 이가 내비게이션이나 노래를 틀 수 있게끔 설계됐습니다. 주행감은 경쾌함으로 표현됩니다. 엑셀에 발을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 튕겨나가듯 즉각적인 반응력을 강조하기보단 도심 주행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가속감을 갖췄습니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고속 주행 시에도 아찔한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고 더 빨리 달려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차체가 안정적으로 나아갑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911 GT3 RS 운전대를 잡고 마칸과 함께 달린 트랙을 같은 속도로 주행해보니 퍼져나오는 엔진음과 핸들을 꺾는 방향대로 이리저리 쏠리는 어깨에 힘을 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속도와 방향은 같지만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 운전의 질감이 달라진다는 표현을 온전히 체험한 것입니다. Here in this scenario, we are all racing drivers. They can experience a lot of cars, different models, everything about the cars can they experience, and every question finds an answer here. 이외에도 러버코너로 표시된 주행 코스를 빠른 시간 내에 주파하는 슬라럼,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함께 밟아 엔진 RPM을 높인 뒤 왼쪽 발을 떼어 빠르게 출발하는 런치 컨트롤을 시험하며 제로백 측정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가 추구하는 운전의 맛이 무엇인지 뚜렷이 보여주는 각 차들을 타며 나에게 맞는 차도 고르고 급격히 코너링을 돌았을 때
어떤 식으로 차체를 제어하는지 느껴보는 등 하루 온종일을 포르쉐 매력 탐구에 나설 수 있는 포르쉐 월드 로드쇼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In the speed tag, which we have here, it's a very demanded tag, and it was absent for around 11 years in the Korean market. So speed we did not have for quite a while. Now with the new powertrain, also with the more dynamic approach, also we decided also to bring back the speed derivative into the Korean market.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